안녕하세요. 조선타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현재 시각 06시 26분. 기온도 영하 1도. 바람은 없고요. 날씨는 맑을 것 같아요. 어제 휴일이었고 공휴일, 3일절. 또 윤석열 대통령 또 한마디 했고, 관련해서 일본과의 대타협을 모색 중이라는 여러가지 뭐 친일은 아니지만 관련된 이제 기회를 모색하고 발전을 모색한다는 그런 이제 대국민 발언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뭐 여전히 여당 쪽과 야당과 관련 뭐 그동안 좀 일본과 송사 문제로 좀 강제징용이라든가, 그죠? 위안부 문제 관련된 자체들 뭐 난리 났어요. 그 우측에 보니까 이종찬 예전에 그 저 국회의원, 그분이 옆에 계시더라고, 우측에. 아마 어르신, 그분 아버님인가가 독립운동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많이 노쇠하셨더라고, 그분도. 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래서 정치적인 현상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스에서는 20여 명 이상이 전동차가 그냥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작동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죠? 끔찍한 사고야, 끔찍한 사고. 외교부에서는 한국인 소재 파악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삼성 관련해서 디램 가격,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죠. 디램 가격이 4점 몇 달러에서 1달러대로 쭉 급락을 했나봐요. 걱정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1년여간 한국의 그 지역 생산 산업 지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어마어마한 비중을 하는데, 내수가 없으니까 1년여간 계속 마이너스 적자인가 봐요. 수입이 더 있고 수출은. 관련해서 뭐 환율도 올라가는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정부 입장에서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전부 윤석열 정부한테 돌리고 있는데, 글쎄 뭐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어요. 곧 3월이니까 국민의힘이 전열을 갖춰서 전당대회 이후에 그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는 대표가 선출이 되겠죠. 이후에 민주당도 그 전열을 가다듬고, 현 체제인 이재명 체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힘을 발휘해서 차기 총선에 준하는 공천권을 행사를 할 겁니다. 그 개딸들이라는 말이 있어. 개딸들. 예전에 TVN에서 방송 나온 방송 용어도 요즘 뭐 정치권에서 많이 쓰였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 이재명의 개딸들이 그 이번에 체포동의안 관련된 내용의 그 아주 위협적인 표였죠. 잘못하면 까딱하면 체포돼서 그 조사받을 뻔했어요. 구속한 상태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어요. 예상과 다르게 가까스로 그냥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딸들이 뭐냐면은 이제 개 같은 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이재명의
그 극우 지지 세력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출해야 될 그 표를 겨냥한 거죠. 누가 그랬는지 뭐 정황이 다 있잖아요. 뭐 서른, 이낙연 뭐 쭉쭉 있잖아요. 이낙연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곧 5월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낙연 인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공세에 내부 총질하는 지금 상황에서 그의 스탠스가, 아이고 세상이라는 게 그런 오해 속에, 오해 아닌 오해,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참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원거리에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쿠데타가 예상됐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재명은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낙연에 대한 내부 공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하라 이거죠. 이낙연 씨는 이재명이 물러서면 그가 대안으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최초 대장동 관련된 내부 문건을 터트린 것도 이낙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잘 우려먹고 있고, 그 수족이 검찰 쪽에서도 뭐 체포동의안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삼성이 저렇게 힘을 못 쓰고 있고, 우리가 근데 이제 가스라이팅 돼 왔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삼성이 국민 총생산에 끼치는 막대한 대한민국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그들의 불편한 민영사상의 그 폭거에 대해서 참 불편하잖아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들이 뭐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그리고 총수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정부 여당 쪽에서나 이런 쪽 야당 쪽에서 공세를 통해서 당연한 형사적인 소출을 해도 회사 내의 어떤 위축 축소를 우려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일례로 근데 그 미국의 경우를 우연치않게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엑선 모빌의 전신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록펠러 가문의 록펠러의 어떤 트러스트 세력들이잖아요. 19세기에 그 록펠러의 그 독점적 지위를 통한 그 일관된 어떤 그 독점, 미국 내 그 해외 세력에 더해 그들의 그 산업적인 독점 지위를 통해서 가격을 담합하고 불법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회자됐던, 그런 인해서 뭐 긍정적 측면에서 뭐 석유 산업에 대한 부흥을 가져왔다라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석유 산업의 폭등 후 경유나 휘발유의 그 산업적인 어떤, 그때 그 석유 산업의 태동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2차 전지의 그 리튬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그 연료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볼리비아나 중국이나 이쪽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잖아요. 예.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넘어가면서 그 록펠러의 그 탁월한 사업적인 수단이 그 전 세계를 높은 수준의 그 석탄을 대체하는 높은 수준의 그 산업적인 고도화를 이루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뭐 많은 이제 우려들이 나타났죠. 스탠다드 오일은 너무나 탐욕적이어 갖고 뭐 저기 심지어 네덜란드, 영국 뭐 이런 쪽에서도 움찔움찔할 정도로 소문 안 나게 장사를 할 정도로 그들의 그 파산 공세가 대단히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걸리면 즉각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영권을 넘겨라, 대신 뭐 사회이사를 줄 테니까 뭐 이런 내용의 그 트러스트에 대한 우회적인 협박과 설득이 있었던 게 아주 심각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없다 보니까 특히 미국 내에서 가격적인 담합이 상당한 거잖아요. 다들 뭐 좀 해볼만 하면 뭐 자기 패밀리 그룹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러던 차에 우리는 그 1909년이라는 게 그 안중근 선생님 10월 26일 날 그 하얼빈에서 그 이또 수상 지금 기시다 총리급이에요. 아베 총리였던 그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하얼빈에서 그 1905년에 있었던 그 강제 합병이라든가 준합병이죠. 외교권 박탈이니까. 그리고 그 공모라고 하는 명성황후에 대한 시해를 책임지라고 하고 그리고 동양평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안중근 선생이 금년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큰 급격한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을 건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그냥 독침을 가했던.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전 세계의 그 산업적인 태동은 놀랍게도 선진화돼 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높은 수준의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석탄을 대체해서 내연기관이 나옴으로 인해서 선박, 군함, 자동차 등의 이제 산업들이 대체해 나가는 입장이었어요. 석탄의 최고 품질은 영국의 글래스고우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통해서 군함이라든가 이런 영국 군함이라든가 독일, 뭐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군함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어요. 증기기관이에요, 증기. 근데 이 군함에 가지고 있는 큰 단점은 뭐냐면 그 석탄을 얼핏 생각하면 석탄은 뭐 그냥 떼우면 될 거 아니야. 한 방에 불 붙여갖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그 예를 들어서 1904년 3년 12월부터 4년까지 이뤘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그 대련 쪽을 타격을 할 때 그 석탄차였잖아요. 대마도 해협에서 이제 그 러시아를 대파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쭉 항해를 하다가 이제 그 조타병이 멀리 있는 적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이때 그 석탄을 떼우다가 갑자기 그 많은 수의 대량의 인원들이 석탄을 그 기존에 있는 창고에서 끌고 와서 화마가 있는 그곳으로 갖고 나와서 그때부터 쏟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쟁 시에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 인원들이 다 붙여서 전투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내연기관에 비해서 한 인원은 45% 정도 더 많이 필요하고, 공간도 한 25% 정도 더
많이 차지한대요. 엔진 쪽이. 석탄을 떼는 증기기관이. 대신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전쟁은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는 목표인데, 갑자기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저기 세종대왕함이 현재, 세종에서 현재 그 석유나 이런 걸로 잘 등유로 잘 떼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2차 전지가 개발됐다고 하면서 말이야 와가지고 세종대왕함에 있는 거 그거 다 띄워야 되고, 디젤 그거 다 띄고 2차 전지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쓱 봤더니 효율은 좋아.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향후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의 그 백업에 대한 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도 줄기차게 일부 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높은 해군 장성들은 그런 생각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는데, 보수적인 이제 이런 정치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유 야 그거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독일 쪽에서 일어나는 이게 전운의 1차 대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독일 쪽 애들이 심상치 않다 이거지. 독일 쪽 애들이 심상치 않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해군 장성들 일부가 이거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해서 많은 수의 이제 전함들이 디젤로 바꿨어요, 증기기관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주력함들이 아직도 여전히 증기기관이라는 거지, 석탄으로 인한. 그러던 차에 이제 여러 첩보들 들어오니까 독일은 석유로 인해서 그런 많은 함포들이 그 공간을 많은 함포들이 들어가고 인원도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이런 게 압도적인 어떤 전력 불균형이 일어날 것 같다. 석유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그런 1909년, 10년 요쯤에 일어나는 세계 정세, 우리가 일제에 그 먹히는 그런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급격한 그 에너지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거기 이제 우리 쫓아가지 못한 거지. 참. 그래서 어떤 차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삼성의 독점적 지위가 현재 우려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너지면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근데 아이다 펠렛인가? 영국의 저널리스트, 최초의 여자 저널리스트야. 그 아이다 펠벳인가 하는 여자가 있는데, 키도 무지 크고, 이 여자가 놀랍게도 록펠러를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야. 록펠러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여성이라는 부분의 장점을 이용한 거지. 그 록펠러 쪽에 중역 한 명을 컨택을 해서 그 여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뭐 얘 별거 있겠어 하면서 자만을 한 거지. 록펠러 중역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잡음들을 긍정적인 어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 여러 가지로 뭐 자세한 얘기도 해주고. 여자한테 생각은 아니 안에 칼을 말이야. 그랬다고. 근데 놀랍게도 연방대법원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수년 동안에 뭐 엄청난 그 법률단들이 록펠러 뒤쪽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자리에서 그 한나의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아, 정치적으로. 그 와중에 지금 얘가 아이다라는 그 저널리스트의 기고와 폭로가 록펠러 재단에 대한 그런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적인 트러스트가 불법이다라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적을 한 거지. 연방대법원이 1909년에 12월경에 이제 판결을 내려요. 해체해라, 6개월 안에. 그때 그때는 록펠러는 그 직접 지휘를 하지 않았어요. 직접 지휘를 하지 않고 록펠러라는 이름만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가 지휘는 하고 있었지만 뒤에서 어떤 그 경영단이 따로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 모여 있었던 거지. 근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설마 했는데 해체, 록펠러를 스탠다드 오일을 6개월 안에 해체하라. 근데 실제로 2010년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은 그러니까 공중분해돼 가서 여러 가지로 쪼개져요. 그 엑선이라든가 모빌 이런 회사들이 생겨서, 놀랍게도 근데 말이죠, 거기에 지분은 여전히 록펠러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법인은 이제부터는 따로 회사이긴 한데, 우선 지분들은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우려하는 게 삼성이 재단을 다 찢어놓으면, 삼성중이 다 찍고 SDI 찍고 했을 때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삼성이 무너지면 어떨까, 근데 총수를 너무 드라이브 하지 않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선례들을 봤을 때 근데 오히려 그 그룹 전체를 찢어 놓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 산업은 더 활성화되고, 기업은 투명화되고. 야, 그래가지고 그런 선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니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기업을 해체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한 불법적인 조치가 있다라면은 그 불법적인 조치를 해소할 만큼의 불법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의 불안감이 그 조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불안감 자체는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너무 오래 해먹었잖아. 건강하지 못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 여성 기고 저널리스트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거대한, 당시 미국 산업과 전 세계 산업에서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그룹을 놀랍게도 해체시켜 버렸다는, 일조했다는, 그가 그 이그니션 점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이에요. 자,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나에게는 이제 인사이트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현명한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쉼찬 하루 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죠. 조선 산타였습니다.